고 최숙현 선수의 소속팀 경주시청이 다른 선수로부터 최 선수의 피해 사실을 듣고도 아무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폭행 가담 의혹을 받는 선수에게 감독 대행을 맡기려다 논란이 일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우생순 신화의 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고 최숙현 선수 동료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경주시청만의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절차가 있는데 왜 경찰 조사를 받게 했냐며 부모 탓을 하는 말도 했습니다. 통화 내용 단독 입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60명을 넘었습니다. 광주에 이어 전남 지역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생활한 3살 아이가 이웃 주민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함께 거주한 어머니와 할머니는 언어폭력 등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저희 TV조선을 통해 처음 알려진 뒤 그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7에서는 이번 사건에 뛰어든 정치권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사실을 단독으로 취재해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비극의 발단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관련 기관들이 모두 뒷짐을 지면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인의 아버지가 지난 2월 처음 딸의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던 곳은 전 소속팀이었던 경주시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측은 자체 조사에서 문제를 파악하고도 고인의 아버지에게 이해하기 힘든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민재 기자가 경주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지난 2월 경주시청에 가혹행위 관련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당시 시청 측의 답변이 늦어지면서 고인의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뜻밖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애들 전지훈련 그래 보내놨는데 그러면 단장 귀국시키가 조사받아 할까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검찰에 내 고소합니다 이카니까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경주시청은 뉴질랜드 전지훈련에 가 있던 김무 감독과 통화를 통해 아무 일 없다는 말만 듣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주시청은 소속팀을 옮긴 선수 등 5명과 통화를 하면서 최숙현 선수에 대한 왕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월 경주시청 소속 선수 1명이 숨진 최 선수의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경주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청의 미온적 대응에는 선수단 내에서 해결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운동하는 게 1, 2년 하고 하실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합의하고 이런 쪽으로 내가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경주시청이 진상 파악을 서둘렀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2017년 뉴질랜드 훈련에서도 고참 선수들에게 인신공격성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훈련 일지가 오늘 또 공개됐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앞서 폭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모 선수에게 감독 대행을 맡기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경주에서 피해를 당한 선수들이 10명가량 되는데도 누가 누구에게 무슨 행동을 한 건지 파악조차 못한 건 아닌지 아니면 그 정도는 별게 아니라고 여긴 건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협회 측은 내일 이 선수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어서 이다솜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배 선수 A씨. 하지만 경주시 체육회는 지난 2일 A씨에게 직무정지된 감독을 대신하는 감독 대행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선수가 트라이애슬론에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선수입니다. 그 선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서 스케줄 받는 대로 관리 감독도 하고.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에게 감독 대행을 맡기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경주시 체육회 측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2월 진상조사 당시 A씨의 폭행 의혹에 대해 구두로만 이야기를 전해들어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감독 대행 했는데 이제 그래 안 합니다. 우리한테 지금 돌아다니는 게 하나도 없어요. A씨와 A씨 모친 명의의 빌라를 숙소로 사용하며 경주시 체육회는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대한철인 3종협회는 스포츠 공정위에서 A씨를 비롯해 또 다른 선수 1명과 감독을 징계합니다.
형사처벌 유무를 떠나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영구 제명도 가능합니다. 고인의 동료 선수 2명은 내일 직접 국회에서 고인을 비롯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이 정치권도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선택에 분노하면서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으로 감독까지 지낸 민주당 임오경 의원도 그중 한 명이죠. 그런데 임 의원이 며칠 전 최 선수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른 절차가 있는데 왜 고소를 해서 힘든 조사를 받게 했냐며 고인의 부모를 탓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전에 이미 여러 곳에 문을 두드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 의원은 이 밖에도 이번 사건과 무관한 가족사 그리고 개인사를 최 선수의 비극과 연결 짓는 듯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 의원은 19분간의 통화에서 문제될 발언들을 이어갔는데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서주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임오경 의원이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냐면 모르고 지금 받는 거예요? 친구한테 연락처를 내가 받았는데 나는 국회의원 임오경입니다. 경주시청에서 부산시청으로 팀을 옮기고 난 뒤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안타깝다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좋은 팀으로 왔고 또 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지금 부산 선생님은 무슨 죄가 있고 부산체육회는 무슨 죄가 있고 왜 부산 쪽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지. 최 선수가 가혹행위 사건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모님이 조사를 받게 했다며 탓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부모님까지도 가혹하게 이렇게 자식을 다른 절차가 더 충분히 있고 징계를 줄 수 있고 제명을 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어린 선수에게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게 했는지. 19분가량 통화 가운데 최 선수가 누구로부터 어떤 가혹행위를 받았는지에 관련된 질문은 없었습니다. 대신 최 선수의 가족사나 과거 병력, 개인사를 묻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남자친구와 뭔가 안 좋은 게 있었나. 임 의원은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말했던 것이라며 짧은 통화 과정에서 진심을 전달하려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오경 의원은 고인의 동료와의 통화에서 가혹행위가 경주시청만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으로 옮긴 뒤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걸 국회에 와서 증언해야 한다고 듣기에 따라서는 좀 강압적으로 느껴지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극을 계기로 체육계 일각의 가혹행위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는 좀 다른 말들이어서 당황스럽게 들립니다. 임 의원이 이번 사건에 뛰어든 게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한 건지 아니면 본인만의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박경준 기자입니다. 임오경 의원은 가혹행위 사건이 체육계 전반의 문제라기보단 경주시청만의 문제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맞고 사는 애들 있어요? 없죠. 경주시청이 독특한 거죠, 지금.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모든 선수가 맞고 사는 걸로 알려져 마음이 아프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게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전체 맞고 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서울시청도 다 해보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아파 죽겠네.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말해달라고도 합니다. 경주시청이 좀 이상하다. 나도 이해가 안 간다. 내 친구들하고도 다 소통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망설이는 최 선수 동료에게 증인 출석을 강요하는 듯한 말도 합니다. 국회라는 게 우리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증인 출석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회에서, 나라에서. 임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경주시청만의 문제가 아닌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구조적인 문제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선수의 동료에게 국회 출석을 압박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자, 이 내용을 취재한 서주민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네. 자, 말이라는 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 임오경 의원과 통화한 동료 선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이게 중요한데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죠. 그렇습니다. 이 보도에 앞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임 의원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 통화한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는 2명입니다. 저희가 그 두 사람 모두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 모두 임 의원의 발언을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또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임 의원과의 통화를 녹음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고요. 그 녹음 파일을 저희에게 전달한 건 역시 그런 이 문제 의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이 동료 선수에게 저희가 이제 녹음 파일을 직접 받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이제 임 의원이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을 여러 가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동료 선수가 느꼈던 가장 문제가 된다고 느꼈던 발언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그 최 선수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이 가족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선수가 경찰 조사를 받게 한 것도 이 부모님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선수를 힘들게 했냐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 의원 말 중에 팀을 옮긴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부산팀을 좀 곤혹스럽게 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이 말에 대해서는 지금 임 의원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이제 동료 선수가 뭐라고 설명을 하죠? 네, 그러니까 임 의원이 부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임 의원이 부산 사람은 아닙니다. 예, 부산 사람이 아니죠. 자, 근데 임 의원도 이제 선수 출신이고 또 감독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이런 진심, 이런 거는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전화를 해서 진상을 이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말들을 한 건지 그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남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함부로 또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임 의원과 이 통화를 했던 선수는 선수 그리고 감독 출신인 임 의원이 이 감독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이 팀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특히 이 해당 동료는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할 말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임 의원 측 얘기도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텐데 네. 저희가 이제 임 의원의 해명을 앞서 리포트에서 이제 짧게 보도는 해드렸는데 네. 특히 이제 경찰 고소와 관련해서 이제 부모가 왜 수사를 받게 해서 고통스럽게 했냐는 취지의 이제 말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 의원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까? 네, 먼저 이 경찰 고소와 관련된 부분은 처음엔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가 부모였어도 당연히 경찰에 이 고소를 했을 거라며 이 통화 내용과는 다소 상반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발언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더니 나중에는 이 자식을 가진 이 부모의 입장에서 이 운동을 그만두게라도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주에서 당했는데 부산시청으로 옮긴 뒤에 그러는 바람에 이 부산시청은 뭐가 됐냐 이런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선수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던 이 부산시청 감독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면서 진심이 이 잘못 전달됐다고 했습니다. 임 의원을 포함한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국회에서 진상조사 차원에서 이 상임위 현안 질의를 열 예정입니다. 예, 임 의원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임 의원 조금 전에 이제 내일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맞죠? 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갈 텐데 네. 조금 전에 임 의원이 통화했던 동료 선수도 출석을 하는 겁니까? 네, 출석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좀 힘들어서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내일 진상조사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잘 취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잘못된 가혹행위 문화 근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하단에 보이는 곳으로 제보를 주시면 저희도 이런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는 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짚고 가겠습니다. 확진자가 3개월 만에 사흘 연속 6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감염이 잇따르는 전남은 광주에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1명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그제와 어제에 이어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천지 사태가 일단락된 지난 4월 5일 이후 3개월 만입니다. 5월 초 이태원 클럽 사태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명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사흘 이상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가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의 확산 속도가 빨라 광륵사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광주에 이어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흘 이상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면 3단계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6일부터 방역 단계를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해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주말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이 늘어난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전국적인 거리 두기 격상에 대해선 시도 단위로 내리는 전략이 맞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3분기 안에 해외 건설 현장의 우리 근로자에 대해 원격 진료를 시작하고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국내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최근 초등학생 확진자가 여럿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감염되고 또 단체 생활을 하는 학교에 전파되는 이런 확산 경로가 걱정이죠.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 폐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어젯밤 3학년 A군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이제 방역 다 끝내고 안내 이거 하지만 양쪽에 출입문 쪽에 안내 폐쇄한다고. A군은 지난달 28일 먼저 확진된 어머니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광주시는 고3을 제외한 북구의 모든 학교 178곳에 등교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하루만 광주에서 16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사찰과 교회 등에서 확진자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도 오늘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겠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도 초등학교 5학년 B군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B군은 일가족 3명이 확진된 강북구 교보생명 콜센터 직원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방역당국은 B군의 학교 전교생과 교직원을 전수 검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게 한 50여 명 됐고 오늘까지 제가 알기로는 600명 이상이었으니까. 농협은행 역삼금융센터에선 20대 직원 확진자의 가족인 50대 여성이 감염됐습니다. 경기 성남에서도 오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감염됐고 같은 반 학생과 가족 등 15명이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TV조선 오선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상황은 심각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21만 명 나왔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미국은 신규 확진자가 매일 5만 명이 넘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연속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백악관 잔디밭에 모인 시민들 위로 썬더버드 전투기가 날아갑니다. 밤이 되자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독립기념일 연휴 미 전역 불꽃놀이 행사의 80%가 취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지지율 하락 위기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은 딴소리만 합니다. We are now doing unbelievably well and are in deep testing on vaccines, treatments and therapeutics.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21만 명을 넘어 팬데믹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만 5만 3천 명, 브라질 4만 8천 명 등 미주 대륙이 60%를 차지했습니다. 스페인과 영국 일부 도시는 다시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도 63일 만에 260명 넘게 확진되는 등 전 세계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이 뚜렷해졌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쓰레기로 가득 차 악취는 물론 발 디딜 틈도 없는 집에서 살던 3살 아이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보호소에 옮겨졌습니다. 함께 살던 어머니와 할머니는 평소 아이에게 폭언도 자주 했다는데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주택가. 성인 허리 높이까지 쌓인 쓰레기 더미에 대문이 가려져 있습니다. 마당 곳곳에는 부탄가스와 이불, 음식물 쓰레기 사이로 파리떼가 보입니다.
곳곳엔 깨진 술병과 봉지에 담긴 막걸리 빈병이 널브러져 있고 사방에서 낙취가 진동합니다. 대문 앞에는 이처럼 구청에서 지난 4월 말 작성해 붙여놓은 쓰레기 배출료일 협조 공문이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 3살 박모양이 어머니와 할머니 등과 함께 살던 집입니다. 이웃 주민은 박모양이 쓰레기 더미집에서 가족들의 폭언을 듣고 산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네에서 얘기를 해도 이게 되는 집이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은 아이를 인근 보호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 가족은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학대는 없었다며 아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폭언을 해요? 누가 그래 그 소리를? 반성 많이 하고 있어 막. 경찰은 아이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양을 쓰레기 더미에서 지내도록 한 것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어제 저녁 부산 해운대 도심 한복판에서 외국인 수십 명이 폭죽을 마구 터뜨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죽을 쏘기도 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들 머리 위로 폭죽이 쉴 새 없이 터집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앞에서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20여 명이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산이 막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얼마나 소리가 큰지. 사람들한테 불똥을 터뜨리니까 막 도망가고 이래. 경찰에 접수된 신고만 70여 건입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죽을 발사하는 등 10여 분 동안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은 미군 병사 1명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하고 외국인들을 해산 조치했습니다. 저녁 6시 50분쯤에는 한강 김포대교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낚시객 일행 3명 가운데 7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우리 군이 설치했던 지뢰일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피해자 상태로 봐서 목함질은 아닙니다. M14 대인지뢰이거나 안 그러면 그 40mm 고폭탄 불발탄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분쯤 경부고속도로 대전 IC 근처에서 승용차가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갓길 방음벽을 받으면서 50대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걸그룹 AOA의 한 멤버가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다 가해자로 지목된 멤버는 팀을 탈퇴하고 연예 활동 중단까지 선언했습니다. 소속사의 관리 소홀 책임론도 나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AOA 멤버로 활동하다 지난해 5월 팀을 탈퇴한 권민아 씨가 지난 3일 SNS에 올린 글입니다. AOA 멤버에게 지난 10년간 괴롭힘을 당했고 당시 정신적 고통이 심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권 씨가 해당 글을 올린 직후 AOA의 리더인 신지민 씨는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권 씨가 해당 글을 작성한 바로 다음 날 신 씨는 AOA 멤버들과 권 씨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1년 고통이 하루 만에 풀리지는 않는다며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모습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신 씨가 숙소로 남자를 불렀다는 새로운 폭로도 했습니다. 결국 신 씨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신지민 씨의 소속사는 신 씨가 AOA를 탈퇴하고 연예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가 처음 폭로글을 올린 지 이틀 만입니다. 당초 7인조로 데뷔한 AOA는 어제 신 씨까지 탈퇴하면서 4명만 남게 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6.1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공급은 없고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집값, 전셋값 다 오르고 있는 겁니다. 강남 물론이고 강북까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의 한 부동산.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을 사겠다는 문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문의는 많고 집은 이제 없고 아예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금매만 하면 꼭 전화 주세요 하는
이른바 마용성 지역에선 연일 아파트 최고 가격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6.17 대책 발표 사흘 만에 전용 59제곱미터가 13억 원에 계약돼 최고 매매 기록을 깼습니다. 아파트 매매량 자체도 늘었습니다. 6.17 대책 시행 전 매매를 서두르려는 수요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한 수요가 맞물려 6월 한 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가격 역시 노원과 도봉, 금천 등 중저가 단지가 상승을 주도했고 압구정동과 도곡동의 유명 아파트는 한 달여 만에 각각 3억 2천만 원, 1억 원씩 올랐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는 대책은 장기적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지역 규제 강화로 서울로 투자금이 쏠리는 역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30, 40대 실수요자들은 난감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불안감과 상실감으로 삶의 의욕을 잃었다는 글들이 SNS에 넘쳐날 정도입니다. 청약도 대출도 막혀서 내 집 마련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박탈감, 이 정책 당국자들 그리고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고위직 인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30대 공무원인 한모 씨는 일단 정부 정책 발표에도 오히려 오른 집값이 당황스럽습니다.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배우자와 누구보다 열심히 살며 차곡차곡 자산을 쌓았지만 날벼락을 맞은 심정입니다.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 정도 경치에 올랐는데 또 대출이 막혀서 그거를 살 수가 없고 영원히 못 사는 그런 느낌이 오니까 이제 좀 박탈감이 심하죠. 신규 분양을 받으려 해도 3040 세대는 청약 점수를 채우기 힘들고 대출을 받고 싶어도 3억 원 이상 아파트는 규제를 받다 보니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셋값까지 오른 건 그야말로 설상가상.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약 4억 9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3천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4개월 동안 연속 상승했습니다. 미혼인 30대는 결혼하자니 살 집이 없어 걱정이고 지금 몇십 번의 지금 정책을 발표했지만 과연 나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 저도 굉장히 지지했던 정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실망을 너무 많이 했고 중고생 자녀가 있는 40대는 부가 되물린다는 상황이 불편합니다. 저도 애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있고 이제 나중에 컸을 때 보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아마 더 이게 더 심화될 것 같은데 그때가 더 이제 걱정이죠. 3040 핵심 지지층이 들끓는 모습에 집권 여당 대표는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런 불안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면 된다면서 지난 5월 발표한 용산, 정비창 개발 등으로 서울 도심에 7만 호, 2023년 이후 수도권에 25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수도권 위주로 5개 신도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도시의 문제점이 이 공급 기간이 아주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라야 2022년경에 들어가야 분양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입주까지는 6, 7년 정도의 장기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여전히 다주택자들인 정부 고위 관료들, 똘똘한 집 한 채를 챙긴 청와대 고위 공직자, 정부가 또다시 강구하겠다는 대책 때문에 또다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닐지 집 없는 3040은 두렵기만 합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채널A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제 전국 검사장 회의를 통해 위법하다는 의견을 청취했죠. 윤 총장이 이르면 내일 자신의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 역시 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변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국 검사장 회의 관련 내용을 보고합니다. 윤 총장은 이 보고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수사 지휘가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의견이 모여진 만큼 추 장관에게 수사 지휘 재검토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개혁이라며 윤 총장을 압박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윤 총장이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보고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추 장관은 최근 공석이던 감찰관 자리에 류혁 변호사를 임명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입지를 좁게 만들 수도 있고 여권과 함께 사퇴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직이 한꺼번에 다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공식 입장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추후 대책을 논의하는 건 성급하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항의하면서 의사 일정에 불참한 지 3주 만입니다. 통합당은 윤미향 의혹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또 채널A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윤수영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통합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두 가지입니다.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등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으로 촉발된 대북 정책 논란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싱가포르 회담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1년 내 비핵화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께 조목조목 치열하게 설명을 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부정과 불법을 숫자로서 덮기 위한 것이라는. 통합당은 또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논란이 된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등이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민생 현안 법안과 개혁 법안들을 심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고 특검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7월 임시국회를 놓고 여야가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만큼 공수처 출범과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부 최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네, 가시나무 노래 가사 아닌가요? 네, 이 노래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유명한 예. 가시나무 노래인데 먼저 이 조국 전 장관이 그제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한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를 어떤 제목으로 기소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펴는 상황에 이 조국 전 장관도 가세를 한 건데요. 이 어제는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또 지지하는 것은 이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일과 남의 일을 다른 기준으로 대하면 존중받기가 참 어려운 건데 과거에는 좀 상반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7년 전인데요. 이 조국 전 장관이 지난 2013년에 올린 글을 한번 보시죠. 이 불법 부당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검사의 발언 잊지 않겠다. 이게 윤석열 당시 검사를 향해서 한 말인데요.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좌천됐던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당시에는 적극 응원했던 바가 있어서입니다. 저런 이야기들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좀 씁쓸하군요.
예,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동명이인 아니냐, 인격을 하나로 통일해달라. 7년 전의 조국과 지금의 조국이 대화부터 해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연일 윤석열 총장을 비난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시면 이 맹목적인 조직 이기주의만 남은 검찰, 검사장 회의를 두고 역모를 꾸민다. 깡패다 이런 표현까지도 썼거든요. 역모를 꾸민다? 네, 그렇습니다. 참 표현이 대단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의 느낌표는 낄끼빠빠가 필요해로 하겠습니다. 낄끼빠빠요? 네, 낄끼빠빠 단어 지난주에 들으셔서 아마 아실 알고 건데 있습니다. 예. 지난주 뉴스야에서 했었죠. 이 지난 인국공 사태에서 조국 전 장관이 공정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서울대 학생들이 그 게시판인 스누라이프에 올린 글이었는데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낄끼빠빠 좀 하시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과연 검찰을 비판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과연 옳은 일인지 시청자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리라 믿습니다. 예, 뭐 참고로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 그게 진행 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투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1위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또 꼴찌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합니다. 예, 더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요. 송영길, 이번엔 북한 감자송입니다. 감자송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감자를 캐면서 송 의원이 부른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감자, 왕감자, 정말 좋아요. 못 다 먹겠죠. 빰빠밤. 굉장히 흥겹게 노래를 하는데 송 의원은 저 노래를 감자송이라고 표현을 했군요. 네,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감자를 캐면서 부르는 감자송이 흥겹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밭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세상 이치를 새삼 확인했다. 이렇게 휴일 단상을 본인의 SNS에 올렸는데요. 저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니까 참 친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지금 보니까 북한 어린이가 저 노래를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이 대홍단 감자라는 북한 동요인데요. 이 북한 양강도에 있는 대홍단 군에는 이 북한의 감자 생산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지난 1990년대 김정일이 현지 지도 끝에 이 감자 혁명을 일으켰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인데 특히 이 왕감자가 유명해서 이런 노래까지 생겨나게 됐을 정도였습니다. 이 김정은이 감자더미에 앉아 있는 사진이 또 잘 알려져서 국내에서도 유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런 사연이 있었군요. 이제 송 의원은 이번에 북한 동요라는 거를 이제 알고 부른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부른 건지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나 또 송 의원 어렸을 때도 이런 노래가 유행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송 의원 측에다 한번 물어봤는데 이 송 의원 측 얘기는 이 지난 방영됐던 TVN 드라마죠.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송 의원이 이 노래를 알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그려낸 드라마인데요. 이 당시에 이 드라마에서 북한 택시기사가 대홍단 감자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국내에도 그래서 이 대홍단 감자 편곡이 한때는 재미있는 영상으로 꼽혀서 유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송 의원이 결국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자,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송영길 이번엔 북한 감자송은 뜨거운 감자 된 감자로 느낌표를 정하겠습니다. 예. 이 송 의원도 감자 농가를 한번 일으켜보겠다 이런 의도로 이 주말에 영상까지 올렸던 것 같은데 오히려 논란만 일으킨 셈이 됐습니다. 뭐 감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 최 기자, 오늘 뉴스야 첫 출연인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얼마 전 우리 군은 황제 복무 논란으로 시끄러웠죠. 그런데 북한군에서도 이른바 돈 있고 배경 있는 병사들은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태가 어떤지 북한 최정방 부대 출신의 탈북민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북한 최전방 부대에 근무하던 장성광 씨는 고압 전류 철책선이 고장난 틈을 타 7년 전 자유의 품에 안겼습니다. 장 씨는 최정예 병사들만 모인 부대조차 부패가 만연해 있다며 $150만 상관에게 찔러주면 훈련까지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모든 힘든 일에서 다 이렇게 배제될 수가 있고, 만약에 힘든 데 나왔다고 하면 그 군관들한테 돈이나 뇌물 같은 걸 모여가지고 자식들이 좀 편하게 고생을 할 수 있도록. 노동당 간부나 부유층 자녀들은 휴대폰도 마음껏 쓰고 남들과는 먹는 것도 다를 정도로 이른바 황제 복무를 한다고도 합니다. 신병훈련 받는 와중에도 한 보름씩, 열흘씩 이렇게 힘드니까 삼촌 집에 가서 쉬다 오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2017년 말 북한 비무장지대 부대에서 복무하다 탈북한 노철민 씨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전한 실태도 똑같습니다. 뇌물을 준 병사들은 경계 근무도 빠지고 따뜻한 방한복을 입고 시장에서 빵도 사온다고 합니다. 또 상관들은 보급된 음식을 훔쳐 근처 시장에 내다 팔고 부대원들은 값싼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전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게 사회주의 북한 군대의 민낯이란 겁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일본 규슈 지방에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주택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또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한 요양원이 물에 잠기면서 이곳에 있던 노인들이 심정지에 빠졌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도시 전체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차들도 지붕만 겨우 보입니다. 새벽부터 내린 장대비가 일본 남부 규슈의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을 몇 시간 만에 집어삼켰습니다. 구마모토현은 시간당 100mm 가까운 폭우가 내렸습니다. 산사태가 잇따르고 하천 10여 곳이 범람했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침수된 한 요양원에서는 노인 17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NHK 방송은 구마모토현에서만 오늘 낮 기준 30여 명이 숨졌고 실종자도 10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자위대원 10,000명 파견을 지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피난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 물자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들어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침수 여파로 곳곳이 정전되고 마을들이 고립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서일본을 중심으로 오늘도 최대 150mm의 호우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지난 2017년 워싱턴 DC의 한 야구장입니다. 자선 경기를 위해 연습하던 공화당 의원들에게 총알이 날아들었습니다. 범인인 66세 남성은 민주당 버니 샌더스의 극렬 지지자였습니다. 급진적인 정책으로 젊은 층의 환호를 받았던 샌더스 의원은 상대를 공격하는 이런 극렬 지지자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We do not want your support if you think that what our campaign is about is making ugly attacks on other candidates. 차갑지만 냉정하고 차분했던 이 한마디는 다름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최근 강성 친문 지지자들에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4년간 재판을 받는 게 정상이냐?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 의원은 4년 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영입 인재였습니다. 그지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 뭐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 2월 문 대통령에게 솔직한 고충을 토로했던 이 상인. 사회적 약자였지만 신상털기와 불매운동으로 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한 지식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소신을 밝히면 정치 생명까지 위협하죠. 이해찬 대표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을 옹호하며 당 지지율 하락시킨 이해찬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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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퇴를 요구하고 이렇게 비판한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한 2,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자가 이제 그러는 것이고요. 그게 누구든 자신들의 진영과 다른 논리를 펴면 총공세로 결국 굴복시킵니다. 이런 세상에 누가 두려움 없이 소신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멍들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과거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죠. 저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했습니다. 욕을 많이 먹게 돼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 대통령 직업이 하는 일이 뭐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욕 먹는 거 아닌가? 부동산 정책 실패, 젊은 층의 마음을 핥힌 인국공 사태, 길 잃은 대북 정책. 그런데도 민주적 토론과 비판이 점점 위축되는 요즘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다시 그 까닭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대통령은 욕을 많이 먹는 자리였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꼭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는데요. 우선 오늘 밤까지 영서 남부와 충북, 전북과 경북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또 제주도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 사이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북부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현재 비가 오고 있는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고 80mm의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주 중반까지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이후 금요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시작돼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